미중전쟁과 135년 전의 청일전쟁에서 그 전쟁들이 시작되기 전과 전쟁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있는 정부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져 있고 135년 전에는 조선이라는 단일 국가였다는 점이 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은 함께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공통된 점이 있어서 크게 보면 135년 전과 한화로 비교해도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5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텐데, 하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조선과 일본 관계와 한미 관계, 넷째는 한반도 정치에서의 개혁과 수구파 사이의 세력, 그리고 다섯째는 한반도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를 해나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135년 전에 고종과 민비는 중국의 억압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러시아에 접근하다가 중국의 원세계에게 발각이 되어서 도리어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2차례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사실을 원세계에게 발설한 사람이 민비가 아끼던 측근 민영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 내부도 그렇고 국가가 콩가루 지방 같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조선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일본을 적대시했고 속셈을 알 수 없는 러시아에게 기대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조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얻으려는 노력은 좌절됐는데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 성향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엔에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나서 왔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금지하는 지원을 북한에게 제공했을 많은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의 일부를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갔을 의혹을 살 정도로 관리에 소홀했고 또 실패했거나 방기했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G20과 같은 국제회의에 가서도 외교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하고 이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항의 한번 하지 못하면서 일본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우호 관계가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미국의 조언도 무시한다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일본과 지소미아의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일본과의 문제 이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국과 북한을 유리하게 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국 관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자발적 복종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35년 전에 청일전쟁 발발 전에 한반도에 중국의 행패가 극심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이 중국의 의지에 따르는 국가가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조선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종과 민씨 정권을 도우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했습니다. 총리조선 통상교섭 사이라는 직함으로 한성에 주재하던 원세계는 무소불위였습니다. 그보다 10년 전에 중국은 조선 개혁의 첫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이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구파 정권에 결정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그 원색에는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고 인천을 통해서 조선을 탈출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항은 135년 전 당시에 조선의 정치와 국제관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던 청국은 실제로는 그 이전에 거슬러서 12년 전인 1882년 이전에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882년에 와서야 조선에서 중대한 정치적인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선과 청국은 조공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조공무역을 하고 조선 국왕이 등극할 때 청국이 형식적인 책봉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조선은 내정과 외교에서 청국과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청나라의 간섭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좌파 역사학자로서 한국 역사에 정통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에는 1845년경에 중국 관리가 영국 관리에게 조선은 외교와 내정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대목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 말을 조선 관리가 아닌 청국 관리가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874년에는 청나라의 리홍장이 조선 들어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여러 국가와 수교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에서도 자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에 와서 조선의 이모군란이라는 군대 반란 사건이 나자 자력으로 이 난을 지나 못한 민씨정권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군이 난을 진압해 줌으로써 외국 군대의 진주와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 같은 해 1882년 10월에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공식 외교 문서를 교환해서 양국 관계를 조공 관계에서 격화시켜서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임을 명시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으로 와서 보면 중국은 북한의 배후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이 인권 탄압을 하는데 지원 또는 방조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복종은 아닐지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서방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무력 시위 등으로 중국의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95%를 차지하는 사실을 봐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폭력적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 남쪽인 대한민국과는 표면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가져오던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던 사드에 대해서 2016년에 무분별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군사적인 시위를 했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을 했고 그래서 롯데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올해는 6월과 7월에 와서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불법적으로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서 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 기사를 매수하는 일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그들의 이해관계가 큰 대한민국 사회에 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배후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은 중국이 원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시진핑의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대한민국을 중국의 아래에 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발언이 있은 중국 방문 시에 수행했던 한국 기자에 대한 중국 측의 폭행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통령 특사를 하대하는 의전 형식을 보여준 것도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 중국이 대한민국 자체를 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일 관계와 대미 관계입니다. 35년 전에 조선에서 반일 정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뿌리 깊었습니다. 민비를 정점으로 하는 민씨 정권의 반일 정서도 뿌리 깊었습니다. 또 일반 민중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청나라 군대로부터 약탈과 부녀자 급탈 등을 당하고 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살려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표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 저변의 무의식적인 친중정서와 반일정서를 설명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 반일정서는 전쟁 종료한 뒤에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반으로 일본이 추진하던 조선 정부의 개혁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머지않아 북한을 미국이 최대 경제 압박 또는 군사 행동에 의해서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한반도인의 반미정서가 한반도의 사후 안정화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깊이 고려하고 대처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론이 친미 정서가 강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 힘든데 정권의 정서는 특히 친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추겨진 반미 정서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외치는 세력과 그들로부터 세뇌된 국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언론들이 이 미중전쟁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데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더 빈번합니다. 북한의 반미 정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 자체가 반미를 기반으로 성립한 것이고 정권 수립 초기부터 세뇌를 당해온 일반 국민들도 반미 정서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치 세력 구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개혁 세력이 몰락했다는 내용입니다. 135년 전에 청일전쟁 무렵에 조선의 개혁 세력은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나기 10년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힘을 빌려서 진압함으로써 나라를 개화시키고 개혁하려던 인재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살해당하거나 망명길에 올랐고 망명 중이던 개혁 세력의 리더 김옥균은 전쟁이 나던 해 3월 28일 암살당했습니다. 고종의 정부는 그 시신을 인수받아서 야만적으로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본의 양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일부 남아있던 개화 의지를 갖고 있던 인사들 중에서 김홍집 등이 전쟁 시작과 함께 일본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개혁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갑오경장이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하게 됩니다. 일본과 함께 개혁을 주도하던 김홍집도 2년도 되기 전에 조선 군중에 의해서 타살당하고 맙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2016년에 시작한 이른바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권력입니다. 그 촛불혁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타락한 언론이 보도한 것을 기초로 기획한 탄핵으로서 전 정권을 무너뜨린 탄핵 정변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법에 정한 절차를 가볍게 무시했고 그 후 그들이 집권하고서도 법치 실종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법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하게 될 정도입니다. 정권은 SNS에서 그들식 표현대로 가짜 뉴스를 흘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통을 막는 노력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확대 해석한 법을 적용을 해서 죄를 만들어서 나라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던 수많은 자유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2명의 대통령과 전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전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 안기부장 모두가 감옥에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대응했던 국방장관이었으며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장군에게도 치욕을 주었습니다. 군대의 기밀을 다루던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은 자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정적들을 탄압을 해서 이제는 자유우파의 인재 결핍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리더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고종과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비록 참전국은 아니지만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전쟁의 결과를 국가에 얼마나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반도의 국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135년 전 조선의 리더는 고종이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민비가 의사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전에 조선의 국민의 삶은 최악의 빈곤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연했던 최악의 부패였습니다. 정권인 민비의 왕실 주도로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직을 산 부패관리는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백성을 쥐어짜야 했고 더 많은 매관 수입을 위해서 관직의 교체는 더 빈번해야 했습니다. 방공령을 발동을 해서 일본으로 가는 쌀 수출을 저지하려고 하던 시도는 쌀 수출로 인한 식량 부족을 막으려고 한 일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 부족의 근본 원인이 수출 때문이었는지 수탈 때문이었는지는 심층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조선말과 구한말, 조선의 어려움은 모두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기술하는 역사가 있을 뿐이지 정부의 잘못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역사서술은 없다시피 합니다. 생활고를 참다 못한 농민들이 곳곳에서 밀란을 일으켜서 1890년에서 93년 사이에 4년간 25건의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죽창을 무기로 무장한 농민들이 국가에 저항하는 동학난이라는 거대한 무장 소요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현대로 와서 지금 미중전쟁 상황에서 나라 경영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라를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원자력 발전 폐기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어서 내놓은 정책들, 많은 정책들이 수많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행한 정책들이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는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두려움과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파괴되고 있고 세금 주도로 정부가 만들어낸 저질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의 삶부터 파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탈북민 출신 모자가 아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묘하게 북한과 중국의 이로운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커다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언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 시민들의 삶은 그저 생존 자체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거론하고 지원을 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논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전쟁 시작 전부터 미국과 유엔에 의한 경제 제재로 정권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먼저 청일전쟁에 관해서 청일전쟁에서는 자유와 시장경제 성향의 일본이 승리하고 억압 성향의 중국이 패퇴했습니다. 고종은 일본군이 경복궁에 진입했을 때 연금 상태가 되었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국가 경영에 대한 권한을 한동안 박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의 수구, 억압, 부패 정권은 생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고종은 전제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돈 찍어내는 방법으로 해서 더 손쉬운 방법으로 개량해서 왕실의 배를 불렸습니다. 정권이 수구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의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일 기회가 가까이 왔는데 변함없이 뿌리 깊은 반일 정서, 친중 정서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서 그 기회는 보이지 않았고 처참한 삶은 나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인과 그 왕은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킬 기회가 왔으나 스스로 차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이기고 일단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뒤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조선을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 것은 반일 세력의 중심 민비가 사라지고 난 후, 또 러시아라는 또 다른 라이벌을 쫓아낸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지금 미중전쟁에서는 135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중전쟁 역시 자유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서 폐쇄되고 전체주의적인 중국이 패배하고 중국을 배후로 하고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던 북한 전체주의 사교체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머지않아 그렇게 미중전쟁이 끝날 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입니다. 135년 전과 같이 정권은 어떤 모습이 될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 남쪽의 친북한 성향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될지, 고종이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정권으로 유지가 가능할지, 국민들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반미 정서가 뿌리 깊은, 심지어는 친중 정서도 많은 대한민국 일부 국민이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재편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시민들은 중국이 패배하고 북한 전체주의 사교 체제가 붕괴된 후에 미국 주도로 한반도 질서가 재편되고 있을 때 일각의 반미 반동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미래에 유리한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자문해 봅니다.